다들 데이 하와! 다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재밌는 얘기 할 거예요. 요 며칠 계속 좀 무거운 얘기 많이 했잖아. 뭐 국제 정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로 뭐 미중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저도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가 재밌거든. 오늘 좀 가벼운 주제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 봐도 재밌는 남녀 문제. 요즘 중국의 결혼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에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엊그제 제가 중국의 요즘 남녀 갈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한 게 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남자가 인터넷에서 여자를 알게 됐는데 만나가지고 너무 사진 달라가지고 죽방을 날렸다더라, 뭐 그 썰. 이런 약간, 근데 그날은 진짜 정말 제가 그냥 맛보기로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제가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자료 조사해가지고. 오늘 그 자료 조사해 왔어요. 오늘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결혼 시장은 어떤 것 같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한국 결혼 시장은 어때요? 제가 또 어제 이게 청첩장을 받는 자리를 가서 이제 또 술도 한잔 하고 했는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는 말이 요즘은 결혼 시장이 결정사 이런 데 가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훨씬 많이 낸대요. 그러니까 결정사를 이용하는 요즘 젊은 청춘 남녀들이 많대. 근데 여자들이 회비를 남자보다 훨씬 많이 낸대. 왜? 그만큼 좋은 남자가 없대요. 그리고 여자들은 좋은 남자를 찾기 위해서 결정사 회비를 더 내는 거고. 요즘 약간 그렇대, 한국이. 그래가지고 어제 그 청첩장 자리에 모인 그 지인들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결정사를 한번 가보래. 막 결정사 가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결혼 시장에서 막 여기저기서 뺏어 가려 할 거라고.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은 좋은데, 근데 전 아직도 뭐 굳이 결정사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진짜 결정사 진짜 많이 쓴대. 20대 초반부터 결정사에 등록한대요. 근데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문제가 이거야. 약간 진짜 예를 들어서 남자 집도 어느 정도 사는데 여자 집도 어느 정도 살아, 이런 두 집안이 결혼하잖아. 그거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니네가 얼마 더 내니, 뭐 내가 얼마 더 내야 되고, 니가 이거 더 해와야 되고, 이런 게 없어. 오히려 내가 더 할라 그래. 내가 더 하고, 그럼 그럼 우리가 더 할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두 결혼하는 자식한테 훨씬 더 이렇게 많이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지. 그러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면 진짜 굉장히 화목한 그런 집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잘 삽니다. 굉장히 잘 살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서울에서 이제 첫 직장 때부터 그 사람은 전세집을 살았어요. 전세 아파트. 전세 아파트가 그 당시 가격으로 한 7억 했지. 그냥 그 집에서 해준 거야. 사회 초년생부터 7억짜리 전세 아파트 살면서 첫 출근부터 외제차 몰고 다녔어요. 아우디 뭐 이런 거 몰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자를 만났죠. 그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그 여자 집안도 꽤 잘 살아.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합치는데, 이미 이 남자는 뭐 전세 집도 있고 뭐 돈도 있고 근데 그 여자 집도 잘 살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두 집안이 합치는데 전혀 뭐 이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바로 툭툭툭 진행되면서, 뭐 결혼식도 초호화 결혼식 올리고, 뭐 신혼여행 갔다 오는데 막 2천만 원 이렇게 쓰고 오고. 지금도 그냥 서로 이제 맞벌이에요. 둘 다 맞벌이야. 둘 다 각자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평일에는 일하고, 그 다음에 주말은 뭐 가까운 일본이라도 갔다 오고, 가서 쇼핑해 오고, 월급을 뭐 딱히 모으지도 않아. 왜? 양쪽 집에 많으니까. 나중에 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거 다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 집안당 서울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만 2채, 3채고 건물까지 있어. 이런 집안이 두 집에 합치면 그 자녀들이 생활을 하면서 딱히 뭐 이렇게 돈 때문에 무슨 뭐 걱정을 한다거나 그런 거 없어. 그냥 뭐 일도 약간 좀 취미처럼 하고, 그냥 뭐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일도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쉬는 날은 무조건 해외여행 가고 뭐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아무튼 양쪽 집안이 다 어느 정도 부유하고 뭐 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밀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여러 가지 한국도 뭐 결혼 시장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뭐 남자가 더 해오느니, 뭐 여자가 덜 해오느니, 뭐 반반 하느냐, 뭐 부모님 노후 준비는 돼 있느냐, 뭐 따지는 거 많잖아. 근데 한국은 또 뭐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중국의 결혼 시장이에요. 근데 중국 결혼 시장이 여러분들
제가 이때까지 중국의 남녀 결혼 문제 이런 거에 4.12 이런 걸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룰 때마다 하는 다들 댓글이 한국이랑 비슷하네라고 하는데 한국이랑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아주 양호한 편이야. 진짜 지금의 중국의 결혼 시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진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국의 결혼법은요, 한국은 결혼법도 그런 거 있다며. 무슨 뭐 가성비의 3년 뭐 5년 뭐 10년 뭐 이런 거 있다며. 뭐 결혼해가지고 뭐 3년 뒤에 이혼하면, 5년 뒤에 이혼하면, 뭐 10년 뒤에 이혼하면 뭐 이런 게 있잖아. 중국은요, 중국은 지금 살짝 얘기해드리자면 중국은 결혼법이 남자한테 완전 불리하게 돼 있어요. 결혼하는 순간 남자는 반반인 거야.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무튼 자, 오늘 중국 결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지금 중국의 결혼 시장은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중국 결혼 시장 남자들은 돈 없어서 결혼 못하고 여자들은 뭐 돈 많은 남자 찾으려고 결혼 못하고 그런 거 아니냐.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더 뭐라 해야 될까, 더 뒤틀어졌어. 안 그래도 뒤틀어져 있었는데 더 뒤틀어졌어. 내주엔 진짜 비현실적인 비상식적인 내부 경쟁, 이게 점점 더 비틀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중국의 결혼 시장은 남자 품귀 현상이에요. 여자는 넘쳐나는데 남자 품귀 현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30대 이혼남들도 여자들이 줄 서. 30대 이혼남. 원래 뭐 이혼남이랑 뭐 약간 이혼녀들은 결혼 시장에서도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혼남들도 지금 여자들이 줄 서. 남자 다 어디 갔냐고?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재밌다니까? 지금 중국의 성인 싱글 수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성인의 싱글 수가, 중국의 싱글 수가 2억 명이 돌파됐습니다. 2억 명. 오 마이 갓. 이제 결혼해야 될 남녀가 2억이 넘었어. 이 최신 자료들이에요. 대부분 다 2024년 통계. 이 와중에 중국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3천만 명이 많아. 그럼 봐봐. 남성이 3천만 명이 많으면 여자들이 시집 가는 게 편해진 거 아니야? 아니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약간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 자, 중국의 결혼 시장은, 지금 결혼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여자밖에 없고 남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통 결혼 시장에 뛰어드는 남녀들은 나이가 25세부터 40대까지 다양하죠. 여러분들, 2024년도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도시마다 결혼 시장에 뛰어든 남녀의 비율, 2024년 최신 통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1위가 정도예요. 남녀 비율이 1대 43이야. 믿겨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도시에서 결혼하고 싶은 남녀 비율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남자가 100명이 결혼하고 싶다. 그럼 여자는 4,300명이 결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위가 정두야. 2위가 항저우예요. 1대 40. 3위가 난창이라는 도시 1대 36. 4위가 샤먼 1대 33. 5위가 하얼빈 1대 31. 6위가 상하이 1대 30.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뭐沈阳, 난징, 총칭, 우한, 베이징도 1대 23. 장춘, 수저우, 다련, 광저우, 텐진, 허페이, 타이완. 이게 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1선 도시들, 1, 2선 도시들이에요. 결혼 시장이 지금 이 정도예요. 특히 약간 지금 이제 1선 도시 위주를 얘기하자면, 오늘 상하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하이는 지금 여자가 남자한테 구애를 하는 시대예요. 옛날엔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남자가 여자한테 구애를 하잖아. 지금 다 달라졌어. 여자가 남자한테 구애를 하는 시대입니다. 싱글녀들이 싱글남보다 훨씬 많아. 상하이에 인구수는 남자가 더 많은데 결혼 시장의 남자들은 적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왜 지금 결혼 시장에 남자는 적고 여자가 많은지. 특히 이런 대도시에는, 자, 남자들은요, 집값과 여러 가지 경제적 압력 때문에 대도시에서 쫓겨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대도시에서 자기의 커리어 때문에 끝까지 남아.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뭐 상하이 집값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엄청 비싸죠, 그죠? 뭐 서울 중심지보다 뭐 비싸면 비싸지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도시에서, 상하이, 베이징 이런 도시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서른을 넘겨가지고 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솔직히 뭐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 몇 명이에요?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약간 그렇잖아.
그럼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열심히 일을 해도 뭔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연봉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남자들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모아둔 돈을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약간 대도시에서 뭔가 이렇게 끝까지 싸워보자라고 싸우러 왔다가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내려가는. 그럼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남자들은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남자들이 결혼하려면 무조건 집, 차, 직업, 집, 차가 기본이야. 그래서 남자들은 대도시에 와서도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집 한 개 보면서 달려가거든. 근데 그 집값이 여러분들 상하이 베이징 집값은 애 이름 아니에요. 그거 중국에 그 쥐꼬리만한 그 월급 연봉 받아가지고 그거 언제 그 집을 사? 못 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벽을 느끼고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여자들은 아니야. 여자들은 당연히 남자가 집 있는 남자를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 살 생각을 조차도 안 하고 집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여자들은. 이거부터 어떻게 보면 잘못됐죠. 그죠? 난 이런 여자랑 별로 진짜 결혼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데, 중국의 결혼 시장이 지금 이 정도까지 뒤틀려져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자들은 상하이 이런 대도시에서 확실히 대도시에는 중국의 다른 소도시보다는 연봉도 높고 일자리가 훨씬 많고 하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자들은 이제 승진을 하려고 하고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래야 이제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고, 이러면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 벌어들인 월급들 쓰면서 자기도 가꾸고, 그러면서 이제 골드미스가 돼요. 그러면 중국 여자가 30대가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서 비싸게는 2억까지도 연봉을 그렇게 벌 수 있어. 정말 열심히 했다면.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여자들은 남자를 만날 범위가 더 좁아져요. 봐봐. 그 여자가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그 위치까지 올라갔어. 30 넘었어. 그럼 그 위치에 있는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남자들은 대부분 이미 다 장가를 갔든지 아니면 싱글인 남자들은 능력이 비슷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싱글인 이 능력이 비슷한 이런 남자들은 이 골드미스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나이 많아서. 네가 연봉이 어떻든 뭐든 학력이 어떻든 뭔 상관이야. 넌 나이 많아서 별로야 이거예요. 나도 능력 있는데 니만 많이 벌어? 나도 많이 벌어. 난 어떤 애 만나고 싶냐고? 난 25 이하 예쁘고 착한 이런 애들만 찾고 있다 이거야. 왜? 걔도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녀, 이 골드미스는 더더욱 만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결혼 시장에 왜 이렇게 적은 남자만 있느냐? 결혼 시장에 뛰어든 남자들은 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는 남자들이야. 결혼 시장에서 남자들한테 보는 게 뭐야? 집, 차, 일자리, 사일리 얼마 줄 수 있는지, 저축해놓은 거 얼마 있는지,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키, 외모, 학력, 이런 거. 그 전에 일단 집, 차, 이게 진짜 중요해요. 중국에서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능력이 돼가지고 집, 차 있고 다 갖춰졌다. 그러면 결혼 시장에 뛰어드는 거야. 왜? 자기는 이제 알파 메일이니까. 걔는 이제 여자들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결혼 시장에 뛰어들어. 근데 그런 게 안 갖춰진 남자들은 결혼 시장에 뛰어들기조차도 안 뛰어들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결혼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래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 이러면서 그냥 혼자 살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냥 내 혼자 벌어가지고 비록 내가 많이 못 벌고 집을 그렇게 대도시에서 못 사고 하도 내가 이렇게 지금 벌면 내 혼자 집 한 개 구하고 내 혼자 차가 없어도 되고 그냥 내 혼자 편안하게 사는 데는 자기 월급으로 지금 충분하거든. 근데 결혼하는 순간 무슨 집을 해야 되고 차를 해야 되고 집 사면 또 평생 동안 이 집의 대출금을 갚는 노예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삶 자체를 거부한다 이거지. 나는 결혼 안 해. 이러면서 남자들이 다 떠나버렸어 결혼 시장을. 그래서 남은 남자들은 다 알파 메일인데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자들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수록 똥줄 탄다는 거 아니야. 자기들은 자기들의 능력대로 성공할 자신도 없고 뭔가 이렇게 남자한테 기대해가지고 인생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 시장에 엄청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맞아, 이거 결혼은요 양쪽이 서로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말 그대로 양쪽 집안의 합침이에요. 자, 몇 가지 재밌는 사례를 가져왔는데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아까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30이 넘었어. 근데 이혼남이야. 근데 이혼남인데 집 있고 차 있고 조건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 그러면 줄 서요. 여자들이 줄 서. 이혼남 괜찮다. 집 있고 차 있어? 저축도 그렇게 많아? 야, 돈도 많이 버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여기저기서 뺏어 가려고 난리야. 하지만 현실은 뭐다? 여자가 30이 넘어가잖아요. 중국의 남자들은 지금 30이 넘은 여자들에 대한 이 뭐라 해야 되지?
기준이라 하나, 요구라고 해야, 요구사항 완전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여자는, 중국에서는 이게 여자가 어린 게 그냥 무기인 거야. 25이다. 아, 어리니까. 오케이. 돈 없어? 오케이. 너 어리니까. 아, 뭐 도움이 필요해? 오케이. 너 어리니까. 아, 내가 이런 것도 해줘야 돼? 오케이. 너 어리니까.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이제 여자가 30 넘어가는 순간 중국인 남자들은 그 중국의 30 넘은 여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이건 없냐? 이것도 없냐? 너 이건 없냐? 돈 얼마 모아놨냐? 너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아픈 데 없냐? 뭐 없냐? 계속 따져. 여기 자기 이야기를 고백한 이런 중국의 이제 이게 뭐냐?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따링성류. 그게 뭐냐? 대령, 그러니까 남은 여자들, 나이가 많았는데 시집 못 가고 남아있는 여자들, 이거를 따링성류라고 불러요. 근데 성류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중국말로 이 성류라고 하면 이 발음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류, 정말 신성한 여자, 정말 성스러운 여자, 성류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성류는, 이 성은 남았을 때, 잉여할 때 그 잉자에, 그러니까 성녀, 성류 발음 똑같은데 한 개는 좋은 여자고 한 개는 그냥 남은 여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에서 나이 많은데 남은, 시집 못 가고 남아있는 여자, 그런데 눈은 안 낮추고 계속 말도 안 되게 유니콘 같은 남자를 찾고 있는 그런 여자를 비꼬는 단어가 따링성류예요.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하자면 대령 잉여. 근데 요즘 중국의 대륙 잉여들이 대령 잉여들이 올리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 몇 개 보고 갑시다. 요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자면, 자, 나 올해 33살이고 석사학위야.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부르냐?优质大龄剩女, 우수한 대력 잉여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우수하다 그래. 일단 자기가 자신을 우수한 나이 많은 잉여다. 하지만 이제 맞선을 보러 다니면서 깨닫게 된 건데, 상대방은 나이만 보더라. 나이 보고, 신체 건강 보고. 33살에 이렇게 결혼한다고 안다고 해가지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35에는 애를 낳아야 될 텐데, 그때는 이미 고령 산부가 되는 거죠. 그죠? 얼마 전에 94년생 남자를 소개시켜준다 그랬는데, 근데 그 상대방 남자가 이 여자가 나이 많다고 거절했대요. 저번 주에는 40살 남자를 만났대. 간단하게 개인 조건들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열했는데, 상대방은 더 이상 이제 답장을 하지 않는데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좀 비참하다고 느껴진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하루 종일 집에 누워가지고 멍 때리고 있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옛날에는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사교하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움직이기도 귀찮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의 중국 여자들이 요즘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영상들, 이런 거 초상권 없어요. 왜? 얘네들 다 필터야. 이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되게 뭔가 예부장하게 생긴 것 같죠? 아니, 야, 그래도 33살에 석사에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터예요, 이거 필터. 말했잖아, 만났을 때 남자가 죽박 날렸다고.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들 아닙니다. 자, 여기 또 37살의 여자의 또 고백이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봅시다. 从我第一次去相亲到现在有7、8年的时间了。 처음부터 이제 맞선을 시작하기부터 지금까지 한 7, 8년이 지났대.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37이니까 한 29살 때부터 이제 맞선을 보러 다닌 거죠. 그죠? 就这些年的经验，我告诉姐妹们一个扎心的事实。 이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가슴을 찌르는 현실을 한 개 알려드리겠다. 姐妹们, 여성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고 이제 시집을 못 갔는데 이제 어린 여자들은 이런 거 주의해라,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就是我上30岁以后相的亲，从来就没有遇过一个正常的男人。 30 후에 맞선을 본 남자들 중에서 정상적인 남자 자체를 만나기가 힘들었다. 你就别说那些优质男人，就连一个正常的都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우수한 남자들은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정상적인 남자도 만나기 힘들다. 碰不上。就算偶尔能遇到一个半个，人家也看不上我。 가끔씩 이렇게 정상적인 남자를 만났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걔가 날 좋아할 리가 없다. 마음에 다 안 들어 한대. 왜? 나이 많으니까. 就是我30岁以前还能遇到会有正常的，但是我 30 전에는 그래도 정상적인 남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当时没有珍惜。 하지만 그때 아끼지 않았대. 근데 모든 여자들이 다 그래요. 30 전에 남자들 만나봤자 좋은 남자 만나도 이 좋은 남자 난 아직 젊어. 난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좋은 남자인데 안 아끼는 여자들이 많죠. 근데 그건 남자들도 똑같아.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거야. 그땐 다 철이 없지. 철이 없어. 现在肠子都悔青了。 现在肠子都悔青了. 이게 뭐냐? 지금 너무 후회돼가지고 창자가 거의 지금 멍들었다. 창자가 멍들 정도로 지금 후회된다. 就是如果你们去相亲的话，一定要记得，遇到一个男的，只要他是正常的就可以嫁了。 여러분들 맞선 볼 때 일단 상대 남자가 정상적이다. 그냥 정상적인 남자다. 그러면 시집 생각하래. 要不然过了30岁之后，你会发现连个正常都遇不上了。 만약에 30이 넘잖아. 그때는 그냥 정상적인 남자도 만나기가 힘들어진대. 正常就是相亲的最高标准。 30이 넘는 순간 그냥 정상적인 남자 만나는 게 최고의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대. 지금 중국 결혼 시장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한국보다는 훨씬 심한 게 그래도 한국은 요즘 30대 남녀들이 결혼한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한국에서 그래도 30대면 뭐 30대 여자도 만날 수 있고 뭐 요즘 평균 여자들도 결혼한 나이가 32, 33이잖아. 남자들은 뭐 36, 37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뭐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근데 중국은요 일단 27부터 얘 나이 많은데 이거야. 27이 기준이에요. 27부터 얘 나이 많은데 야 이건 진짜 근데 이제 30이 넘잖아. 할머니야. 안 봐. 30? 안 만나. 30 뭐 석사 뭐 연봉 얼마 뭐 지방 얼마나 좋고 우와 야 좋은데 나이는 30? 안 봐. 자 상하이의 지금 싱글 여수가 1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상하이만 그중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40대 이상이래.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중국도 결정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 결정사 커플 매니저분들 이 매칭 시켜주는 그런 분들이 중국에서 SNS 운영 진짜 많이 하거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 이것도 커플 매니저인데 상하이의 대부분 나이 많은 싱글녀들은 이제 대부분 죽을 때까지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 일단 상하이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수입이 높은 편. 하지만 상하이의 물가가 비싸기에 월광족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월광족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상하이에서 끝까지 남으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비싼 월세 내면서 그러면서 그 월급을 자기한테 다 투자해. 미용도 하고 뭐 명품 옷 백도 사 입고 왜? 자기를 계속 가꾸면서 계속 가꾸고 자기를 더 이렇게 빛나게 해가지고 더 높은 남자 더 성공한 남자를 만나려고 막 자기를 막 꾸며. 그러니까 월급은 남는 게 없지. 그거 월광족 이 단어 들어봤죠? 서울도 그렇다고? 서울에도 월광족,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월광족이 많아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 중에서 더 심각한 거는 비빌 언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좀 물려받을 게 있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좀 이렇게 해줄 게 있다면 그건 뭐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런데도 없는데 월급을 모으지 않는다? 진짜 형이 한마디 얘기해줄게. 오빠가 한마디 얘기해줄게. 야 니들 지금 월급 50% 이상 안 모으잖아? 니들 인생 진짜 비참해져. 우리 한국의 청춘들 정신 차립시다. 월급 50% 이상 모아라. 심각해요. 맞아. 한국도 월광족이 많아요. 맞습니다. 니들 지금 젊을 때 막 뭐 욜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다가 니들 인생 골로 가. 그거 골로 가는 인생이야. 욜로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계속 대도시에 남아가지고 뭐 월급을 다 써가면서 자신을 가꾸고 열심히 버티면서 좋은 남자 만나려고 버티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돼? 걔네들은 나이가 점점 많아질 거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경력이 쌓여야 돈을 또 많이 벌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자신들을 가꾸고 나이가 먹었을 때는 그때 성공한 남자들은 어떻게 해? 그 나이 먹은 그 여자들을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 남자들의 부모님까지 나이 든 며느리 절대 안 들이려 그래.
근데 그 부모님들이 기준이 27살이야. 30도 아니야. 27살 이상이면 안 볼라 그래. 야, 27살 이상 만나지 마라. 무조건 제일 좋은 나이가 25, 6. 25에서 7 사이야. 요 나이대가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 경험 한 2, 3년 정도 쌓으면 여자들이 25에서 27 그 사이거든. 대학 졸업하고 사회로 나와서 취준하다가 사회에서 이제 첫 직장 들어가서 한 2, 3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 그때 여자들 나이가 딱 25에서 27이에요. 이때 되면 여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철도 들고 사회도 알고 그때가 이제 제일 좋은 나이라 이거지. 27이 넘어간다? 안 봐. 나이 많대. 그러면서 이 커플 매니저가 한 얘기는 결혼 시장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잔인한 거다. 이게 현실이다. 제발 백마탄 왕자를 쫓지 말고 깨어나기를 바란다. 중국 여자들아. 이러면서 커플 매니저가 따끔하게 팩폭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 중에 우수한 남자들이 엄청 많대. 니들이 원하는 그 우수한 남자들이 엄청 많대. 하지만 이 남자들은 니들처럼 이렇게 나이 많은 여자를 볼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니들한테 소개시켜줄 남자가 없어. 팩폭이죠. 자, 또 어떤 커플 매니저는 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진짜 재밌는 사례들이 많아요. 또 이런 커플 매니저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요거는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가져왔는데, 자, 어떤 커플 매니저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여성이 이제 커플 매니저한테 찾아왔겠죠. 나 남편 좀 소개시켜달라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왔겠지. 그러면서 일단 본인은 31살, 나이가 31살이고 연봉이 2천만 원, 석사 학위, 그 다음에 국가기업 다니고. 이 2천만 원은 한국 돈입니다. 한국 돈. 중국에서 한국 돈 연봉 2천만 원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꽤 괜찮은 겁니다. 꽤 괜찮은 거야. 나쁜 거 아니에요. 여성 조건 괜찮죠? 오케이. 근데 주위에 만날 남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커플 매니저가 물었겠지. 뭐 어떤 남자 원하냐? 난 매칭 시켜줄게. 괜찮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조건은 뭐 아무것도 없대.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성격만 잘 맞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뭐 안 까다로운데? 그 정도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만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커플 매니저가 오케이, 까다롭진 않으니까 얘랑 그래도 좀 비슷한 사람, 레벨이 비슷한, 집안도 좀 비슷하고 이런 비슷한 남자, 괜찮은 남자 중에서 골라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일단 처음에 이런 남자를 소개시켜줬대요. 자, 91년생 남자, 그 다음에 연봉 2천, 석사 학위, 그 다음에 똑같이 국가기업. 똑같아. 그 다음에 부모님은 둘 다 의사야. 집안도 좋아. 조건 괜찮죠? 그러면서 이 여자한테 딱 소개시켜주니까 여자가 자료를 딱 보더니 91년생 남자라고요? 근데 이 정도 나이 먹고 결혼도 안 한 거면 이거는 성격이 괴팍하던가 아니면 몸에 지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플 매니저가 한 얘기가 아니다. 이 친구 석사를 딴 게 일하다가 딴 거라 가지고 학업 때문에 좀 늦게까지 결혼을 못 한 거다. 학업 때문에였다. 뭐 하자 있는 남자 아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아니다. 아닌 것 같다. 91년생 남자 지금까지 결혼 안 한 거 보면 하자 있다. 성격이 졸라 괴팍하든가 아니면 몸에 문제 있다. 안 돼. 그럼 뭐 이제 커플 매니저 입장에서는 손님이 싫다고 하는데 강요할 순 없잖아. 알았다. 그럼 뭐 다른 남자 또 소개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소개시켜준 게 그럼 나이가 이제 좀 덜 많은 애로 자 이제 93년생 남자 그 다음에 석사 똑같이 석사고 군사학교 선생님이야. 거의 뭐 이건 반공무원이야 이건. 근데 이건 이제 만나고 오더니 이 여자가 또 하는 얘기가 남자가 농촌 출신이라 가지고 좀 마음에 걸린대. 그러면서 여동생도 있다. 좀 아닌 것 같다. 남자 쪽은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애프터가 들어왔는데 이 여자는 농촌 출신이고 여동생도 있으니까 아닌 것 같다. 자, 그래가지고 또 고객이 아니다고 하니까 그래 오케이 그럼 또 한번 소개시켜보자. 그래서 요번에는 자 집안도 괜찮은 부모님이 양쪽 부모님이 국가기업 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남자는 나이도 여자보다 한 살 어림. 그냥 3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일해요. 은행에서 일하면 또 이것도 뭐 좋은 직업이죠 중국에서도. 이번에는 만나고 오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남자가 너무 남자답지 못해요. 애가 막 너무 여성스럽고 여자한 느낌이 나가지고 너무 남자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커플 매니저가 보다 못해서 한 말이 저기 손님 이런 식이면 그쪽이 차일리 도로 붙여가지고 시집 가세요. 남자한테는 차일리 받을 생각하지 말고 님이 차일리 줘서 시집 가 라고 한마디 해줬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이제부터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맞아. 이 여자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게 뭐가 조건이 없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대부분 이런 식인 거야. 저는 그냥 성격만 좋으면 돼요. 그냥 우리 둘이 잘 맞기만 하면 돼요. 저 원하는 거 없어요. 근데 만나고 올 때마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저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여자들은 자기가 어떤 남자를 원하는지도 잘 몰라. 너무 따져. 자, 근데 여러분들 이때까지의 중국의 결혼 시장은 이랬어. 중국 결혼 시장에서 지금 제일 이제 많이 시집 가려고 급해 시집 장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80, 90이야. 90년생들 이제 결혼 갈 나이가 이제 점점 차오고 있고 80년생들은 꽉 찼죠. 80년대생들은. 제가 이제 86년생인데 이제 39이잖아요. 그죠? 38이고 만으로 하면 아무튼 이제 결혼할 장가 갈 나이 됐고 충분히. 그러니까 80, 90년생들의 주 시장이었어. 결혼 시장이.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2023년, 24년 넘어오면서 2025년으로 들어오면서 결혼 시장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좋은 하늘님 눈치 빠르네. 올해부터, 작년부터야. 2024년부터 2024년이면 00년생들이 24살이잖아. 이제 올해는 25살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00년생들이 결혼 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00년생들이 두둥 등장. 그런데 요즘 00년생들이 약간 이 결혼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00년생들이 일단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80, 90은 끝난 거야. 80, 90은 그냥 할머니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국의 결혼 시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값어치가 올라간대. 왜냐? 나이들이 30 넘고 40이 넘는다고 해도 그만큼 남자들은 쌓아온 게 있을 거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성격적으로 훨씬 더 성숙해져 있고 어린 신부를 맞이했을 때 보살펴 줄 줄도 알고 잘 대해주고 집, 차, 경제력 다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나이 많은 남자가 점점 더 값어치가 올라가고 여자가 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는 이런 양극화 상황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00년생들이 결혼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00년대생들의 여자애들이죠, 그죠? 이 여자애들의 생각이 뭐냐? 심지어 03년생도 있대. 어떤 커플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00년생들이 지금 결혼 시장에 들어와서 결혼 시장을 휘젓고 있다. 80, 90들 지금 팔리지도 않는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남자가. 왜? 00년대생 여자들이 딱 들어와서 딱 조건이 이거야. 너 412는 얼마 받을래? 412는 그냥 3만 원에서 5만 원? 한국 돈으로 따지면 6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야. 요 정도 돈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 정도는 그냥 형식이니까 형식적으로 600에서 1000만 원? 여러분들 중국의 차일리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받아요. 알잖아. 근데 00년생들은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적당한 선 600에서 1000 이게 약간 형식적인 거? 그럼 집이랑 차 없어도 돼? 요즘 00년생들 마인드가 달라. 집이요? 지금 어떤 멍청한 사람이 집 사요? 지금 부동산 시장 안 보여요? 지금 미친 듯이 폭락하는 거? 지금 집 샀다가 그 노예 되면 어떡하려고? 나는 노예 같은 삶 살기 싫으니까 집 없어도 되고 차는 어차피 소모품이다. 딱 이런 얘기를 하더래. 자, 봐봐. 만약에 차를 사가지고 1년에 기름값에 유지비에 보험비에 1년에 400만 원 정도 나간대. 야, 내가 나가서 맨날 택시 타도 1년에 400만 원 못 쓴다. 차가 왜 필요하냐? 택시 타면 된다. 그럼 또 이제 커플 매니저가 이 00년생들 여자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럼 상대방 나이는? 근데 요즘 애들이 하는 답이 이런 거야.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 결혼 시장에 뛰어든 00년대생들의 답은 이거예요. 나는 나이 많은 아저씨가 훨씬 더 듬직하고 믿음이 간다. 젊은 남자 잘생기고 뺀질거리는 남자애들 만나봤자 인물값 한다. 아저씨들은 성격도 평온을 이미 찾았고 성숙하고 상회 경험도 많고 어린 여자 아껴줄 줄도 안다. 사람 보살펴 줄 줄도 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가 좋다는 거야. 진짜 요즘 00년생들이 진짜 말 그대로 딱 그거야. 영리해. 졸라 영리해. 80, 90녀들이 집 따지고 차 따지고 뭐 해줘야 되고 조건 따질 때 요즘 00년생들이 훨씬 영리해요. 그럼 00년생들이 이런 조건을 걸고 결혼 시장에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런 00년대생 여자들이 진짜 얘네들이 말한 이런 그냥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데려갈 것 같아요? 아니야. 겁나 능력 있고 경제력 빵빵한 그런 80, 90 남자들이 바로 채가요. 바로 채가. 얘네들이 진짜 여우야.
얘네들이 더 무서워. 진짜 따져보면 이거는 진짜 그냥 남자 홀리기에 남자들을 너무 잘 아는 그냥 여우 새끼들이야 이거. 여자들이 그냥 대놓고 결혼시장에서 집 있어야 되고요, 차 있어야 되고요, 뭐 해줘야 되고요, 뭐 해줘야 되고요. 그 남자 듣는 순간 이미 반감이야. 얘 뭐 거지야 뭐야. 에이씨 밥맛 떨어져. 진짜 이래 남자들. 안 그럴 것 같죠? 그거는 네 앞에서 예의 지켜주느라고 마음속으로는 에이 거지 같은 년 이래요. 애정이 1도 안 생겨. 근데 지금 이 00년대생들은 아저씨의 마음을 어떻게 잡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냥 완전 결혼 생태계 교란종들이야.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래. 그러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80, 90녀들이 미친 듯이 이제 자기 조건을 낮추고 있대요. 잠깐만. 야, 걔네들, 00년생들이 412 600에서 1000만 원 받는데? 그럼 난 412 안 받을게. 야, 나 먼저 해줘. 오케이. 걔네들 집 없고 차 없어도 된대? 야, 나도 집 없고 차 없어도 돼, 이제. 나도 해줘. 야, 요즘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야, 재밌지 않습니까? 나도 이거 자료 검색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요즘 중국의 결혼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뭐 중국의 테무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들 해외로 덤핑한다더니 결혼 시장 지금 덤핑 시장이야 지금? 그러면서 요즘 중국의 결정사 대표들이 대령 잉여들한테 팩폭을 미친 듯이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근데 여러분들 전 그렇게 생각해. 남자든 여자든 물론 일찍 나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잘 갖고 놓고 본인 혼자로서 충만해야 돼. 내가 뭔가 허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허함이 있고 불행이 있는 거를 다른 사람으로 뭔가 이걸 채우려고 하면 안 돼. 내 혼자서 완벽해져야 돼. 내 혼자서 충만해져야 충만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하지 마.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신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자, 또 어떤 커플 매니저, 어떤 결혼 매니저는 또 이런 팩폭을 날립니다. 요즘의 대령 잉여들이 결혼 못한 거는 무조건 본인들 잘못이다. 무조건 본인들 잘못이래. 왜? 이런 예를 한 게 듭니다. 어떤 36살의 여자가 찾아와서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답니다. 36, 여자가 36인데 그래서 매니저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대. 근데 이 여성분도 한 얘기가 요구사항은 별로 없고 그냥 서로 좋아하면 된다. 시작은 다 좋아. 그냥 요구사항이 뭐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나이가 많고 그냥 서로 좋아하면 됐죠. 근데 커플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여성분 찐사랑을 찾는 건가? 진짜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좋아. 그럼 일단 질문 또 해야지. 오케이. 그러면 집이랑 차는 없어도 되냐? 물어보니까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 이 나이 먹었으면 이 여성이 36이잖아. 근데 우리 나이 정도 됐으면 집이랑 차 없으면 그 능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커플 매니저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럼 조금 외모가 딸리고 170 이하는 어떠냐? 원하는 능력을 갖추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한 얘기가 내가 막 엄청 잘생긴 남자를 찾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남은 안 되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봐줄만 하고 데리고 다녔을 때 이렇게 쪽팔리지 말아야죠. 제가 164인데 그래도 남자가 175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막 엄청 잘생기진 않더라도 깔끔하게는 생겨야죠. 자, 그러면서 커플 매니저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월급 요구는 어때? 월급 월 200만 원 이하 괜찮아? 여러분들 대부분의 중국 남자들은 월 200 이하를 법니다. 정말 대부분의 중국 남자들은. 그 이상 버는 사람들은 정말 중국의 상위 1%예요. 상위 1%, 2%입니다. 대부분의 중국 평범한 남자들은 월 200 이하를 벌어요. 근데 그럼 월급 200 이하는 괜찮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생활의 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냐. 나중에 애 낳고 분유, 기저귀, 학비 등등 들어갈 게 많을 텐데. 그리고 사교 생활도 하고 부모님 연세 많아지면 양로비도 필요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200으로 어떻게 생활하냐.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커플 매니저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영업직이나 혹은 기술직 남자들은 어떠냐? 그 남자들은 잘하는 사람들은 월 400 이상도 번다. 자기가 직접 이렇게 사업체 차려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월 400 이상도 벌고, 근데 좀 단점이 학위가 조금 낮다. 그러니까 이제 좀 거친 일을 하지만 배관 수리공들 이런 사람들 약간 좀 전문직이지만 좀 거친 일을 하는 남자들, 영업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학위는 좀 낮을 수 있는데 학벌은 좀 낮지만 월급은 월 400 이상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듣고 나더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거는 너무 좀 창피할 것 같다. 내 친구들이 나 겁나 놀릴 것 같다. 아, 내가 36까지 이 수년 동안 기다렸는데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려고 기다린 건 아니다. 나도 사무직인데. 그래서 이 커플 매니저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네가 지금 이때까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 남자인데 이 남자 이혼남인데 자식이 한 명 있다. 그건 어떠냐? 네가 원하는 거 다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혼남이고 자식이 한 명 있다. 어떠냐? 이 36 여자가 하는 말, NO! 이혼남은 절대 NO! 초혼남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눈을 낮춘 건데, 그래 뭐 옛날로 따지면 그래 차일리는 뭐 어느 정도 내려놨다 치자. 요즘 00년대생들도 차일리를 별로 따지지 않는데 80, 90년들이 어디다 대고 지금 차일리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차일리는 내려놨지만 여전히 따지는 게 많아. 그래서 어떤 커플 매니저가 이런 충고를 합니다. 남자들에게 이런 충고를 해요. 여자를 만날 때는 꼭 일선 도시 여자들 위주로 만나라.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 상하이야. 이게 부자 전통파들 있잖아. 일선 도시 집안의 여자를 만나면 일단 뭐가 있냐면, 일단 베이징 사람이고 상하이 사람이라면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집은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오랫동안 베이징이랑 상하이에서 산 사람들은 이 경제 발전의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태어난 이 대도시의 집안의 여자애들은 다 외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 사람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집은 여자 집 쪽에서 차일리 얘기도 안 꺼낸대. 차일리 얘기 절대 안 꺼내고, 심지어 외동이기 때문에 여자 딸 잘 살라고 결혼하게 되면 경제적 도움까지 준대. 경제적 도움까지 주면서 부모들이 막 이렇게 터치도 잘 안 한대. 그러니까 이제 일선 도시의 여자들, 이제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데서 이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 근데 그런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남자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충고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쵸, 맞죠. 예. 베이징 여자, 상하이 여자 괜찮죠. 베이징 여자, 상하이 여자 만나볼까요? 이런 생각하는 한국 남자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거야. 하지만 정말 안 맞는 것들이 뭐냐면 사상 차이. 이 사상의 차이가 정말 힘들어요. 이 중화 사상, 공산주의 사상, 여기에 이제 완전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함부로 못 만납니다. 만나기 힘들어요. 진짜 만나기 힘들어. 아까 말했잖아. 진짜 어느 정도까지 세뇌가 돼 있냐면, 아까 얘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야 중국 미세먼지 너무 심해. 그 다음에 그 미세먼지 지도 있잖아. 내가 맨날 보여주는 거. 다 중국 위에 떠 있는 미세먼지예요. 중국에서 또 미세먼지 너무 오고 있어. 이런 거 보여주잖아. 그 진짜 중국에 세뇌된 중국 여자애들은 이렇게 얘기해. 오빠, 그건 미국이 조작한 지도야. 미세먼지가 다 중국에서 나온 것처럼 조작한 거야. 걔네들은 코로나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걸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공산당이 자기들을 보호해주면서 미국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 자체가 막혀버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좀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데 1도 없는 거야. 완전 딴 세상 사람인 거야. 이거 어떻게 소통할 거야? 자, 그리고 요즘 또 중국에 재밌는 일들 많죠. 또 저번에 간단하게 얘기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샹친다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 요즘 이런 어떤 도시든 이 공원에 가면 일단 자기 자녀들의 프로필을 이렇게 막 걸어놔요. 시집 장가 보내려고. 그러면 얘네 부모들이 와가지고 뭐 조건 많은 애들을 막 골라가지고 막 연락을 해. 이게 요즘 중국의 결혼 시장이야. 오프라인 시장. 온라인 시장도 있고 오프라인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제가 방금 말한 샹친다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친대회, 그러니까 맞선 대회.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뭐 솔로 대첩 같이 막 1000대 1000명 맞선 소개팅 막 이런 대회들을 많이 열어요. 근데 참 이게 참 분위기가 묘해지는 게, 어색해지는 게, 얼마 전에 항저우에서 천人相亲大会를 열었습니다. 천인 상친대회, 천인 맞선대회. 근데 여자들은 수백 명이 왔는데 남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었다 그래. 그러니까 여자들이 왔다가 남자 없네 하고 막 이제 또 금방 그거는 후지부지 되고. 그럼 또 얼마 전에 중국의 우한에서 5성급 호텔에서 맞선 대회가 또 열렸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입장료가 여자들에게만 입장료가 있었대.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자들은 800명이 모였고 남자들은 몇 명 안 모였어요. 말 그대로 몇 명 안 모였어. 몇십 명도 아니야. 여자는 800명을 모였는데, 근데 남자는 무료 입장이고 여자는 티켓을 끊어야 입장시켜줘. 근데 여자가 800명이 모인 거야. 지금 중국의 이 결혼 시장이 이래요.
근데 여기 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또 야 중국 천국이다. 야 여자 그렇게 널려 있어? 중국 갈까? 뭐 이러는데 네가 그 능력이 안 되면 그 여자들은 당신한테 오지 않습니다. 네가 예를 들어서 거기 상친 대회에 갔어. 맞선 대회에 갔어. 여자를 만나자마자 너한테 집 있어요? 차 있어요? 월급 얼마예요? 통장에 얼마 있어요? 이거부터 물어봐. 그리고 저랑 결혼하려면 우리 집안에 일단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거 맞춰줄 수 있어요? 뭐씨 너 뭐하냐? 너 뭐 몸파냐? 아이씨 정 뚝 떨어져 진짜. 그렇다니까. 자 이게 이 상친 대회 이런 대회에도 남자가 이렇게 안 모이는 이유가 뭐냐 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방송 봤으면 이제 느낄 텐데 자 일단 성공한 남자들은 안 가요. 왜? 성공한 남자들은 굳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자를 만날 필요가 없거든. 성공한 남자들은 어디서든 여자 만날 수 있어. 자기가 원한다면 여자 만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조건이 안 좋은 남자들도 안 갑니다. 조건이 안 좋다? 가봤자 어차피 까일 거고 뭐 볼 일 없을 텐데 그런 남자들은 당연히 안 가죠. 뭐 여자들이 집, 차 요구할 거고 차일리 요구할 거고 난 그거 줄 돈도 없고 안 가. 그런 남자들은 아예 이제 결혼을 포기하고 살고 지금 중국에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남녀들이 엄청 많습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진짜 이거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남자들은 이렇게 결혼을 포기한 남자들 있잖아. 자기가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남자들은 아예 포기한 사람은 아예 포기했겠지만 포기 안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이 남자들은 또 국제 결혼 시장으로 눈을 돌려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이죠. 베트남 여자들과 국제 결혼. 근데 이것도 이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한국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이 중국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문제? 베트남 신부들이 도망가요. 그렇게 도망가요. 한국보다 더 도망가요. 근데 그 도망가는 그 베트남 여자들 중에 물론 사기꾼도 있겠지만 도망가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정말로 진짜 잘 살려고 중국으로 시집을 왔는데 근데 그 시집 온 남자들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중국 결혼 시장에서는 탈락된 남자들이고 조건이 그렇게 안 좋은 남자들일 거 아니야. 딱 중국에 그 남자 따라서 딱 와보니까 집도 도시가 아니고 농촌에다가 할 일도 더럽게 많고 맨날 일만 시키고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말도 안 통하고 무슨 뭐 자기가 시집 왔는지 아니면 뭐 무슨 일꾼으로 팔려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다가 그거 못 버텨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진짜 그렇게 시집 온 집안은 어떻게 보면 그 남자애들이 뭐라 해야 될까 좀 못 배운 집안들도 있을 거 아니야.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 이 여자랑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가 힘들다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일을 나 하기 싫어 좀 쉴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일을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때리는 거야.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 누가 같이 살고 싶어 해. 그래서 또 도망가고. 이것도 지금 중국에서 사회 문제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해가지고 4일 주고 돈 다 주고 와이프 데려왔는데 사기꾼이라서 도망가고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그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412 그 돈은 날리는 거지. 중국 남자랑 한국 여자 결혼하냐고요? 옛날에 한때 무슨 뭐 중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한테 뭐 인기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살짝 돈 적이 있었나? 뭐 중국 남자들이 집안일도 다 해주고 뭐 부드럽고 뭐 이런 게 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중국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여자분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즘 중국에서 또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중국에 이런 단어가 또 뭐라 해야 될까 화두로 올라오는데 라오뉴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오뉴가 뭔지 아세요? 라오뉴가 아니야. 늙은 여자. 라오뉴가 아니라 라오뉴. 자 여러분들 이 라오자는 하이디 라오 할 때 그 라오야. 라오가 무슨 뜻이에요? 건진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오뉴 건져가는 여자. 그러니까 얘한테 가가지고 싹 털어가는 여자. 이걸 라오뉴라 그래. 낚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와서 널 털어간다는 뜻이야. 어떤 수법이냐면 자 정말 실제로 이런 사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널 어떻게 털어가느냐. 일단 남자랑 맞선을 보고 남자한테 뭐 요구도 하지 않아요. 모든 걸 남자한테 다 맞춰줘요. 모든 걸 남자한테 다 맞춰주고 집 없어도 되고 차 없어도 되고 다 뭐 남자가 원한 대로 맞춰주지만 이걸 원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좀 빚이 있어서 그러는데 412로 내 빚 좀 갚게. 412만 좀 맞춰주라. 네가 집이 있든 없든 뭐 없어도 다 괜찮은데 412만 좀 맞춰주라. 이래가지고 남자가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412 정도는 내가 맞춰줄 수 있지 않나. 이래가지고 412를 맞춰줘요. 412를 맞춰주면 이제 걔가 그 돈을 가져가겠죠.
가져가가지고 뭐 지가 알아서 쓰겠지, 그지? 근데 이제 실제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여자가 싹 변하는 거야. 남자가 싫어하는 짓들만 골라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각종 불만을 드러내고 꼬투리 잡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게으름 피우고 뭐 먹기만 하고 집안일 안 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해. 그 목적이 뭐냐? 남자가 이혼을 먼저 얘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여자는 두 번째로 털어갑니다. 왜? 결혼을 이미 했으니까. 이혼하면 여자는 재산 분할권을 가집니다. 중국의 결혼법은 정말 남자한테 200% 불리하게 돼 있어요. 재산을 한 번 더 털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중국의 결혼법이 남자한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결혼법은 어떤 얘기가 나오는 정도냐면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중국의 결혼법, 남자 인생 작살내는 구조다. 남자 인생을 작살내는 게 중국의 결혼법이래.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중국 남자들은 결혼을 할 때, 또 어디서부터 얘기해줘야 되지? 자, 여러분들. 지금 한국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뭐 어느 세계나 다 비슷해. 솔직히 결혼할 나이 된 20, 30대, 그냥 30대 전후의 이런 남자들이 솔직히 부모님 도움 없이 집 있고 차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30대 집 있고 차 있는 남자 여자들 많아요? 특히 남자들 뭐 30대야 집 있고 차 있고 다 있어? 다 갖춰졌어? 그런 남자들 잘 없어. 집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상위 1%예요. 차 정도는 있을 수 있지. 한국은 차 사기가 또 쉬우니까. 하지만 집은 아무리 지방이라도 지금 아파트 한 채 3, 4억은 하는데 아무리 싸게 잡아도 그 3, 4억 모으기 쉽지 않아요. 맞잖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국의 남자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하도 여자들이 집과 차를 원하니 그럼 남자는 집과 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은 돈 그리고 부모님 돈까지 싹 다 털어와야 돼.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모은 돈, 그 다음에 부모님 돈 플러스 은행 돈까지 이렇게 싹싹싹싹 연끌을 해야 이제 중국에서 집 사고 차 살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사고 차를 샀죠. 일단 은행에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 거 다 털어왔으면 부모님도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가를 가게 되면 이제 여자가 그 집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물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오순도순 잘 살면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이 집은요 공동재산이 돼요. 시월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남자애 여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살잖아요. 이렇게 같이 결혼해서 사는 순간 이 집은 공동재산이 된다 이거야.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집의 소유권은 이 남자뿐만 아니라 이 여자한테도 생긴다 이거야. 여기서 이제 물론 뭐 어느 정도 살고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집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여자가 뭐 약간 좀 이렇게 인테리어에 돈을 좀 보탰어. 뭐 인테리어에 돈 보태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가 지방 꾸미고 싶다 가지고 지 돈 써가지고 꾸민 거 그것도 인테리어 보탠 거 아니야. 인테리어 보태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같이 살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잖아. 이혼을 하게 되면 일단 중국에서는 여자한테 양육권이 대부분 가요. 남자한테 잘 안 가. 대부분 여자한테 가. 그리고 그 집은 당연히 반반 나눠야 되고 아니 결혼해가지고 살았고 애도 낳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는 그럼 애도 가져가고 집도 가져가죠. 그 순간에 남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동안 양육비를 내야 돼요. 집도 반 떼어주고 양육비 계속 내주고 뭐 남자는 계속 집 대출 받은 거 갚아놔야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자 인생이 작살 나버리는 거야. 법이 그래. 이 중국 결혼법이에요. 여자가 너무 유리해.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 시장이 그렇게 없는 거라니까. 네, 맞아요. 미성년자 끝날 때까지 양육비. 맞습니다. 자, 그럼 이혼 후에 남자는 어떻게 되냐. 자, 사례를 한 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뭐 몇 년 안에 뭐 이게 있잖아. 중국은 그런 게 없어 거의. 한국은 그 몇 년 안에 이혼하면 뭐 몇 대 몇 년 안에 이혼하면 몇 대 몇 년 후에 이혼하면 몇 대 몇 뭐 이런 게 있잖아. 중국은 그게 없어. 자, 여러분들.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부부 결혼 3년 차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집값은 약 4억 원. 당연히 남편이 해온 집이죠. 단독 명의예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 이혼 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엄마가 인테리어를 했고 아이도 키웠으니 집의 반은 여자 몫이다. 거기다가 양육비 월 5,000유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월 100만 원 애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불해라. 근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남자는 집 반 떼주고 애기 양육비까지 달달이 내면서 애도 못 본대. 실제 사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게 중국에서 꽤 이슈가 됐겠죠. 커뮤니티에 막 댓글들 달린 거 보면, 이 기사에 댓글들 달린 거 보면 이런 말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고 이혼당하고 집은 여자한테 주고 나는 대출 갚는다. 이게 결혼한 중국 남자의 인생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로 도배가 됩니다. 결혼은 파산 신청서에 도장을 찍는 짓이다. 오 마이 갓. 참담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게 언제 이렇게 됐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결혼은 남자한테 감정적 사형 선고다. 이게 지금 중국의 결혼법이야. 한국보다 심각해요. 자, 그리고 양육권 문제. 양육권 문제는 중국의 법원은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좋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특히 아이가 6살 미만이면 거의 무조건 엄마한테 주는 편. 그리고 남자는 양육비만 내고. 근데 보통 이혼하면 아이를 못 보게 해. 면접, 교섭권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을 거부하면 진짜 말 그대로 소송으로 가겠지. 그럼 법원에서 또 이런 판결을 내려주겠지. 그러니까 중국 남자들이 결혼을 하는 순간 남자한테 유리한 게 1도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더 많다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그 돈 많은 남자들, 진짜 말 그대로 상위 1%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냥 알아서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남자랑 엮어보려고. 그럼 그런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적당히 데리고 놀아. 데리고 놀다가 또 바꾸고 마음에 들어도 결혼은 쉽게 안 해. 왜? 결혼하는 순간 자신 거 다 떼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그냥 같이 이렇게 만나고 놀다가 임신을 했다? 그래도 결혼 절대 안 하지. 차라리 그냥 애 양육비만 내는 게 그 남자 입장에서는 훨씬 그게 뭐 자기한테 리스크가 덜 없는 상황이니까. 결혼해가지고 내 전 재산 반을 뚝 떼주는 것보다 그냥 애기한테는 책임지겠지만, 그냥 중국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것도 위험하다고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결혼 전에 남자가 집을 샀고 그 집이 남자 명의로 등록이 돼 있는데,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위험하답니다. 혼 전에 산 것도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여자가 애를 낳고 아이를 키웠고 이런 게 증거가 되면 그 집은 반반이 뚝 갈라져요. 여자가 일단 생활에 기여를 했다라는 증거만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여자들은 손해보는 게 없냐?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다 힘든데, 근데 중국의 현실은 여자가 결혼해서 얻는 게 훨씬 많다 이거야. 일단 재산 분할 가져가고 양육권 가져가지, 양육비까지. 그 솔직히 그 정도 양육비면 애도 키우고 자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평생 연금인 거야. 남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거기다가 이제 남성이 만약에 집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럼 집에 대한 지분까지 가져가는 거고. 여자들은 이렇게 얻는 게 많고 뭐 이렇게 뭔가 이제 삶을 이렇게 뭔가 잘 살게끔 뭔가 만들어주게끔 이 법이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중국 법이에요. 근데 이 결혼법이 남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 이거지. 그야말로 남자 입장에서는 감정도 잃고 돈도 잃고 아이도 잃고 다 잃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벌어나는 일이, 이 결혼 시장에 남자들이 없어요. 여자들은 결혼하려고 하지. 왜?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결혼을 장사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중국 결혼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여자들한테는 결혼이 남는 장사라는 거야. 결혼했다 잘 안 되면 이혼하지 뭐. 그래도 난 남는데. 일단 이 남자 집 있고 차 있는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 결혼 생활 조금만 하다 보면 이거 다 내 거 될 텐데, 여자한테는 무조건 남는 장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 비율이 1대 50이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의 결혼율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벽식 폭락이. 2023년에 이미 출산율 0.8명대 찍었거든요. 이게 더 떨어지고 있어. 한국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한국보다 떨어진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혼자 사는 게 낫다, 결혼은 손해다. 이게 중국 청년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도는 거야. 봐봐. 남자는 집 사고 여자는 같이 살고 결국 이혼하면 집도 반 아이는 전부, 남자만 파산. 중국의 결혼법은 겉보기에는 평등해 보여도 남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너무 명확해. 근데 지금 중국에서 무슨 뭐 출산율 회복, 결혼 장려, 심지어 요즘 뭐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도 준대. 중국에서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그거 다 헛소리예요.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중국의 요즘 청년들 절대 결혼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국 사회가 만들어내는 비극이야. 이게 또 악순환인 게, 그러면 이제 결혼 시장에서 결혼을 못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번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생계는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취직 안 되면 취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 빨리 오는 취업이 뭐가 있어? 화류계라는 거야. 지금 중국의 변형성 화류계, 그러니까 변화된 화류계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중국은 자만추가 없나고요? 자만추는요, 정말 중국에서 자만추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대학에서 만났던 여자친구, 남자친구 잘 사귀다 보면 대학 졸업하면서 결혼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뭔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사랑을 베이스로 서로 그냥 대학 때 그 학생의 그 모습 순수하게 그걸로만 결혼한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 사는데,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사회 나와가지고 이거저거 따지면서 만난 사람들 힘들지. 중국은 남자가 집안일 하고 여자가 돈 번다고요? 누가 그래요? 중국은 남자가 집안일 하는 남자들이 꽤 많아. 꽤 있어. 왜? 여자가 안 하니까. 요즘 여자가 집안일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고 그렇대. 그럼 한 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안 살 거야? 그러면 어떡해? 근데 여자가 나가서 돈 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이때까지 얘기했잖아. 이 결혼법 다 얘기해줬잖아요.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 왜 이렇게 여자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고 집 있고 차 있는 남자, 돈 많은 남자를 찾으려 그래. 결혼하는 순간 이 여자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몇 년 살다가 애까지 낳잖아? 반반이야 그냥. 오래 필요도 없어. 한 3년이면 반반돼. 애 낳고 3년이면 그냥 거의 반반이야. 3년도 필요 없어. 맞아요. 중국은 남자가 독박 쓰는 구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이거는 정말, 이건 누구 잘못일 수도 아니야. 남자 잘못도 아니고 여자 잘못도 아니고, 이건 정말 그냥 사회의 비극이지. 이거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가만 놔두잖아. 이거 왜 안 뜯어 고치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그렇게 많은 인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중국도 약간 강제로 인구를 조금 줄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들이 진짜 급했으면 안 이러고 있지. 지금 가만히 있잖아. 인구 줄어드는 거를 몇 년 정도는 줄어들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 중국 여자도 부자가 많다고요? 그 많은 인구 중에 그 정도 비율은 많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5천만 인구 중에 부자가 10만 명이랑 중국 14억 인구 중에 부자 10만 명이랑 어디가 더 많아? 중국도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그 잘 사는 사람들 님이 만날 일도 없어. 어디나 그래. 네가 그런 사람들 어디 가서 만날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왜 좋아해 줄 건데? 그 세계는 그 세계들만 놀아. 그 세계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세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니까? 뭐 차일리 얼마 줘야 되고 너 집 있어? 차 있어? 안 물어봐. 양쪽 집안이 다 빵빵해. 둘이 결혼한다 하면 집안에서 경제적 자원 겁나 해줘. 일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 애들이 왜 거기 가가지고 막 집 있어요? 차 있어요? 이런 걸 따지는 애들 자체를 안 만난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순환. 그럼 여자들이 취집이 안 되니까 취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즘 취업하기 힘들죠. 중국 지금 취업 시장 지금 망했어요. 취업해도 돈을 못 벌어. 그럼 여자들 어떻게 해? 쉽게 돈 오는 데는 그러면 화류계밖에 없는 거야. 결혼을 못하고 이제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그래도 조금 얼굴 반반한 친구들은 이제 화류계로.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사회 경제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여성분들이 치마가 짧아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먹고 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남자들은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힘든 일, 뭐 더러운 일, 뭐라 해야 될까, 그 3D 잡들, 그런 거를 뭐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그런 걸 못 하잖아. 그럼 뭐 일이라도 해야 되고 돈이 빨리 들어오는 게 화류계밖에 없는 거지. 한때 커리어를 꿈꾸던 여성들, 결혼 시장에서 퇴출당한 여성들. 자, 지금 중국은 현재 30대 이상의 미혼 여성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4년 기준 상하이 싱글 여성 100만 명 중에 40만 명이 40세 이상이에요. 진짜 고령이야. 고령 잉여야, 말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결혼 시장은 냉정하죠. 30 넘은 여성은 매력이 없다. 부모들은 나이 많은 여자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어린 여자만 찾는다. 특히 능력 있고 모든 여자들이 다 시집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남자들은 어린 여자. 25에서 27 초가 안 돼. 25 전후. 그럼 이런 현실 앞에서 여성분들도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시집 못 가? 시집 못 가 됐어. 그럼 나 혼자 살지 뭐. 야, 내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꼭 결혼을 해야 돼? 그런 여성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런 여성분들이 이제 골드미스고 커리어 우먼이다. 그럼 돈도 잘 벌고 혼자 사는 데는 뭐 문제 없겠지. 뭐 좀 외롭겠지만 뭐 돈 많으면 뭐 연하남들 만나면서 용돈 주면서 만나면 되지. 그러면 돼.
근데 안 그런 여성들이 더 많잖아. 그래, 나도 혼자 살 거야. 근데 막상 먹고 살 게 없어. 혼자 사는 삶이 너무 힘든 거야. 말 그대로 그 생계가 문제야. 이런 여성분들이 99%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여성분들이 흘러 들어가는 이제 유흥업소. 근데 유흥업소는 중국에 지금 뭐라 해야 되지? 변형된 유흥업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요즘 중국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요즘 중국에서 굉장히 핫한 게 어디냐? 저번에도 잠깐 얘기 들었는데 중국의 당구장입니다, 여러분들. 당구장. 당구장에 들어가면 이 당구 치는 여성분들이 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뭐 당구 칠 수 있는데, 자 봐봐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 근데 이건 너무 모자이크 너무 처리했다. 이게 자료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당구장에서 막 여자들이 남자 당구 치는데 뒤에 와서 잡아주고 막 당구대 올라가서 춤도 추고 다들 진짜 치마가 거의 팬티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막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 당구 치는데 가가지고 뭐 같이 칠래 이러면서 옆에서 뭐 자세도 알려주고 같이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뭐 이제 잘 쳤다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그냥 틱톡에 나오는 그 섹시 댄스 있잖아. 그런 걸 리액션으로 당구대 위에 올라가서 춤도 춰주고, 이런 게 이제 당구장의 도우미녀들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연스럽게 그냥 당구장 도우미면 뭐 남자가 이렇게 당구를 치려 하는데 괜히 가서 그거 뒤에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자가 뒤에 가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자기 가슴을 남자 등에다가 딱 올려. 뭔지 알지? 그건 뭐 남자 바로 느껴지지. 그러면서 그렇게 은근히 이제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당구를 치다가 이제 당구 치면서 이제 말 그대로 같이 당구 치니까 이제 팁을 줘야 되겠죠, 그죠? 팁도 주면서 또 수다 떨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딜을 하는 거지. 심지어 여러분들 당구장에는 뭐가 있느냐? 지금은 그냥 당구장에 당구장만 있는 게 아니야. 뒷방도 있어요. 당구장 안에 이제 그 친구들이랑 당구 치다가 눈이 맞았다, 딜이 됐다, 뒤에 방이 있어. 그 뒷방으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당구장 도우미, 지금 이 중국에서 엄청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핫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사지샵, 발 관리샵. 자, 이게 뭐 전통 마사지가 아니라 뭐 발 관리, 뭐 두피 마사지, 뭐 아로마 테라피, 뭐 이런 형태의 가게인데, 이제 마사지 받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제 딜을 하는 거지. 추가 옵션 있다. 볼링장 도우미 없냐고요? 중국 가서 한 개 차려보세요. 중국 가서 한 개 차려. 볼링장 도우미 또 뭐 있을까? 조기 축구 도우미, 농구 도우미. 아무튼 저번에 그거 제가 얘기했죠. 중고 시장에다가 중국의 당근 마켓에다가 뭐 자전거 이렇게 올리는데, 그 자전거를 올리는 그거 자체가 이게 자전거를 파는 게 아니야. 자기를 판다는 뜻이야. 그리고 자전거 가격 얼마? 이거는 뭐 하룻밤의 가격이고, 그럼 암호가 있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한 거 이런 뭐 마사지샵, 발관리점, 이런 거를 일명 중국말로는 슈이랴오라 그래요. 슈이랴오, 물 마사지. 말이 물 마사지지 그냥 뭐 뒷방이랑 그 호텔이랑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VIP 서비스라고도 포장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미용실. 그냥 말은 미용실인데 실제로는 이제 예약제로 운영해요.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이제 고급 룸에서 이제 1대1 관리를 하는데, 안마, 두피 케어 등으로 명목을 이런 명목으로 남자 손님을 이제 접대를 하는데, 중간에 마사지 옵션과 함께 그 다음에 심화형 서비스, 이런 걸 이제 유도하는 거죠. 특히 이런 게 이제 상하이나 선정 같은 대도시에서 미용실 겸 오피스텔 유흥,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악순환인 거야. 사회의 비극인 거예요.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사람들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바버숍, 그 다음에 네일샵, 이런 유흥. 이게 약간 이제 신흥 트렌드인데, 네일샵, 뭐 패디, 속눈썹 샵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이제 뒷방이 있고, 남성 고객 한정 사적 룸 서비스 제공. 그냥 뭐 이제 남자한테 뭐 네일을 해주든 뭐 패디를 해주든 뭐 눈썹을 이렇게 다듬어주든 뭐 그런 샵인데,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또 특수한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죠. 뷰티를 빙자한 화류계. 중국에서 이거를 약간私人工作室, 개인 스튜디오, 이런 걸로 포장해가지고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뭐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뭐 1인 샵, 이건 개인 스튜디오고, 남성 전용 개인 스튜디오고, 뭐 이제 패디도 해주고 네일도 관리해주고, 뭐 발톱, 발 마사지 뭐 이런 것도 관리해주고, 이건 뭐 그냥 만들기 나름이지. 근데 왔을 때 그걸 해주다가 이제 개인적인 딜을 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사업 가는 남자들, 이건 뭐, 제가 우리 뭐 모든 남자들이 다 아는 비밀을 한 개 공개해드리자면, 뭐 여성분들도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가서 비즈니스 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99.9%다 접대를 받습니다. 잠깐만, 이거 중국 가서 비즈니스 하는 남자들한테 이거 질타당하겠는데? 근데 뭐, 중국 가서 비즈니스 해본 남자들 다 알 거 아니야. 중국 가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중국 현지에서 접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 KTV. 이거 다 알죠? 중국 가서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야. KTV, 바, 클럽 이런 데 가잖아?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전통 강자죠, 그죠? 한국으로 따지면 그냥 룸사롱이야. 노래방 도우미. 술 접대. 룸 대화, 거기서 이제 접촉하고, 서로 이제 스킨십도 하고, 친해지면, 거기다가 이제, 그건 한국이랑 똑같은, 클럽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이런 게 없지만 중국은 클럽 가잖아. 클럽 가면요. 요즘 정말 그냥 틱톡에서 볼만한 그 중국의 그 살랑살랑 예쁜 섹시 댄스 추는 그런 중국의 여캠들 있잖아. 클럽 가면 걔네들이 그런 음악 나올 때마다 그런 춤을 추고 있어. 여러분들은 그거를 직관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맨날 인스타하고 틱톡하고 하면 정말 중국에 필터 씌인 것 같으면서도 말도 안 되게 몸매가 좋고 막 팔다리 늘씬하고 가슴 이만하고 얼굴 인형처럼 생긴 그런 애들이 섹시 댄스 엄청 추잖아. 막 이 엉덩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거를 요즘 중국 상하이 이런데 예디엔 클럽에 가잖아. 그거를 그냥 직관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직관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거기 다 있어. 그럼 가서 이제 이걸 직관하면 또 얼마나 여기 지금 또 남자들 또 남자 시청자들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또 그렇다고 또 뭐 당장 중국 가고 그러지 마라. 아무튼 그걸 보면서 가서 이제 또 말 걸면서 술 한잔 사주면서 그럼 이제 또 딜을 하는 거지. 딜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돈이 있을 거고 당신이 줄 수 있는 돈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출장 서비스, 홈타이, 출장 케어. 요런 애들은 뭘로 이제 영업을 하느냐? 대부분 위챗이야. 위챗으로 대부분 영업을 해요. 영업을 하면서 이제 출장 마사지 이런 걸 예약을 하면 물론 이걸 포장은 다 건전 마사지로 포장을 해. 건전 마사지로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호텔 룸이나 호텔에 있는 출장 온 남자들이 이런 거 위챗으로 위챗 써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 기능이 있어. 주의 나 이런 거 왜 이렇게 잘 아니? 저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쪽 기사들과 이쪽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접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지. 절대 제가 막 이런 거를 써봐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 위챗에 보면 주변 몇 킬로 안에 있는 남자 찾기, 여자 찾기 이런 기능이 있어. 근데 그걸 딱 찾으면 다 프로필에다가 전화번호 적혀 있고 자기 소개돼 있고 이런 서비스 제공합니다. 출장 마사지 합니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위챗으로 영업하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제 출장 가 있는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묵고 있는 숙소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출장 마사지를 불러가지고 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유흥업이 너무 다양해. 형 지금 뉴스 정보가 아니라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뉴스야. 지금 중국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걸 지금 때려잡고 있다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 가서 이런 거 이용하다가 재수 없으면 걸려. 이 뉴스야 뉴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너무 리얼하다고? 그래 리얼하게 나와 있어 뉴스가. 저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할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들 it's me, man. 대륙남이야. 유튜브에 올라온 여자 게스트 500명 이상이야. 내가 굳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것도 변형적인 수법인데 요가 트레이너, 헬스 코치로 위장을 하여 유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SNS로 이제 요가 강사, 스트레칭 전문가, 그 다음 필라테스, 스트레칭 전문가, 필라테스 1대1 교습, 수업 이런 걸 해가지고 남성들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말 그대로 실제로 자기 그 샵이 있어요. 샵이 있고 정말 1대1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하다가 이게 뭐냐? 이게 중국에서는 스教플러스 후리라 그래요. 실제로 그 트레이닝 룸에서 1대1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면 이게 PT잖아. 이게 스教예요. PT, 스教. 그러면서 이제 개인 수업을 하다가 후리가 뭐냐? 복지입니다. 복지라는 단어를 써요. 복지 좀 줄까? 복지가 좀 필요한데 운동도 다 했으니까 복지는 어떻게? 이 후리라 그래요, 이걸. 그럼 복지를 주면 이제 거기 개인 트레이닝 비용이 PT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중국에 호감이 생기네요. 저 새끼 뭐야 저거.
아, 저 새끼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가격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일 겁니다. 그렇게 싸지 않아요, 여러분. 뭐 중국이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 싸게 놓을 거다 아니야. 돈 엄청 들어가요. 뭐 대략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또 뭔가 새로운 곳에서 뭐가 터지거나 뭔가 기사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구조가 생겼냐?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혼시장 붕괴, 나이 많은 여성들이 결혼 기회 상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못하니까 뭔가로 이제 벌고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정직하게 한 달에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그냥 좀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많았다면 요즘은 SNS가 정말 사람들을 너무 망쳐놨어요. 뭐 누구는 뭐 해가지고 얼마 벌었더라, 누구는 그냥 뭐 틱톡에서 그냥 섹시 댄스만 췄는데 뭐 영상 조회수가 얼마 나오고 뭐 얼마를 벌었더라, 한 달에 얼마 벌던 된다. 그냥 요즘 막 쉽게 돈 버는 그런 컨텐츠가 인터넷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는 거야, 그 SNS에. 그러면서 자기 월급을 보면서 현타가 오는 거지. 그러면서 쉽게 돈 벌고 싶고 하고 더 빨리 돈 벌고 싶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삐딱한 길로 나가는 거야, 불법적인 길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흥시장 이런 이제 반문화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시장의 양극화. 중국도 지금 대학생 졸업생들이 막 몇천만이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슈퍼 엘리트가 아닌 이상 일자리를 못 찾는 거야. 그렇다고 중국 사람 모두가 다 막 슈퍼 엘리트는 아니잖아. 요즘 석사 졸업한 애들도 일자리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못 찾으면 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그럼 또 이쪽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SNS 기반의 유흥 확산. 중국도 SNS를 이렇게 뭐 단속한다라고 하지만 단속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위챗이라든지 샤오홍슈라든지 틱톡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광고하면서 하는 이런 유흥업소. 손님 모집하고 이런 SNS 손님 모집 엄청 많아, 중국에서. 그런 걸로 이제 또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여성분들이 생각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게, 돈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동의하는 부분일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런 말 요즘 많이 하잖아. 돈이 많은데 왜 결혼을 해? 야, 돈 많은데 왜 결혼을 하지? 그 돈으로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되지. 돈이 많은데 왜 결혼을 해? 돈이 없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결혼을 하고 서로 의지하려 하는 거지. 돈이 많으면 왜 결혼을 해? 이런 사람들 요즘 많잖아.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뭐 인생 커리어고 뭐 무슨 도덕성이고 나발이고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야. 빠른 소득을 이루자. 그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유흥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내가 5년 동안 빡시게 여기서 딱 목돈 딱 벌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나 그걸로 편안하게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흥업으로 뛰어드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기사들 마무리에도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요즘 거의 진짜 도시 전체가 유흥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당구장, 마사지, 미용실, 네일샵, 뭐 요가샵, 뭐 여기저기가 다 유흥화가 되고 있다. 이게 정말 사회의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지금 이게 뭐 여자가 잘못한 거다. 여자가 왜 그렇게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여자가 왜 그렇게 타락했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의 문제도 아니야. 여자의 잘못이 아니야, 이거. 그렇다고 남자의 잘못이냐. 남자의 잘못은 더 없지. 남자가 뭔 잘못이야. 남자들은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중국 사회의 붕괴된 구조가 만들어낸 슬픈 결과일 뿐이에요. 이거는 사회 문제야. 그러면서 이 안에서 고통받는 여성도 소비하는 남성도 어떻게 보면 그냥 사회의 피해자일 거야. 너무 사회가 지금 뒤틀리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가 지속되면 나는 무서운 게, 나중에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내 자녀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아빠, 이게 그냥 정상적인 세상이야. 여자는 성상품화가 되는 거고 남자는 돈으로 그 성을 사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라니까. 난 이렇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 여러분들, 중국이 공산당이잖아요. 이 중국의 사회는 어떻게 보면 그 어디보다 자본주의고 그 어디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산당이 고쳐야 될 문제예요. 이건 공산당들이 문제야. 맞잖아. 이런 거 공산당이 안 고치면 뭐 누가 고치는데? 공산당이 지금 중국 독재하고 있고 지들이 중국 잘 되게 해주겠다며. 그럼 공산당이 이거 고쳐야지. 이거 안 고치잖아? 사회는 계속 이렇게 뒤틀리게 되고. 고통받는 거는 누구? 영원히 중국의 인민들. 절대 안 망하는 건 누구? 중국의 공산당들.
니들이 유흥업을 뛰어들든 어디를 가서 돈을 쓰든 중국 공산당은 거기서 따박따박 세금을 걷어가고 있으니까. 사회 구조가 그래. 지금 중국에 뭐 하고 있어? 중국 남자들, 여자들 다 중국 정부가 돈 쓰라고? 나 돈 안 써. 나 지금 저축할 거야. 나 돈 안 써. 나 이제 세금 안 내.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 이제 돈 안 써. 반항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네가 아무리 안 쓰고 버텨도 돈 쓰는 구멍은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 유흥. 그래. 결혼 포기하고 양육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다 포기해. 그래도 니들 남자고 여자고 젊은 피들이고 야 성적으로 요구가 없을까? 유흥업. 아무리 니들이 돈을 안 쓰고 뭐 안 사 먹고 아낀다고 해도 그래도 니들 음식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음식 안전 문제. 니들 이거 먹다 보면 쌓이다 보면 너 언젠가는 병원 가게 되겠지? 병원 가면 너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어가요. 너는 돈을 안 쓸 수가 없어. 넌 무조건 돈 쓰게 돼 있어.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한국인들도 공감하면서 충격적일 것 같다고요? 오늘 이 내용이? 근데 진짜 약간 뭔가 한국도 요즘 꽤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남녀 문제, 결혼 시장 문제 이게 서로 약간 좀 대립이 있고 서로 약간 좀 의견 차이가 있지만 중국은 더 극단적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한국도 문제가 있어. 당연히 있는데 중국은 항상 뭔가 한국보다 더 극단적으로 가.